뭐예요? 발로 찼는데 제 보행자길로 가는데 제 앞으로 왔어요. 발로 차게 찼는데 제 앞으로 와서 아니 여기 자전거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데 이만큼 집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비켜달라고요. 한 대 오는데 비켜달라고 했는데 이쪽으로 바짝 붙어서 오니까 제가 발로 깠다고요. 지난주 일요일 50대 남편은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아내를 뒤따라가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달리던 중 갑자기 한 젊은 남성이 다짜고짜 자전거를 타고 있던 남편에게 날아차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오는데 눈빛이 보이는데 앞에서 마주치는 순간 저 사람은 눈빛이 굉장히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옆에서 날라차기로 뭐라고 소리 지르면서 뒤에 날아가는 게 제 옆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남성은 태연하게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성은 또 다른 곳에서 체포됐는데요. 대체 그날 자전거 도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제보 사건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제보를 제가 처음 받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희 제작진 있는 그 카톡 단톡방에다가 이것 좀 보라고. 자, 이게 50대 부부가 평일에는 각자 일을 하지만 주말에 이렇게 자전거나 이렇게 한강 같은 데 나와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은 지난 20일 날 주말을 맞아서 이 부부가 나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2시 한 25분 한강 철교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 보행자길을 걷던 이 남성이 날라차기를 한 겁니다. 하하. 당연히 남편이 충격으로 그대로 떨어졌고요. 뒤에 오던 남성도 다른 남성도 걸려서 쓰러졌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해자가 이렇게 태연하게 걸어가면서 현장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남편이 스스로 그냥 가다가 넘어진 거로 여겼다고 하고요. 가해자가 걸어가면서 몇 번을 비웃는 듯 돌아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남편을 공격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가니까 이 아내분이 저놈 잡아주세요 막 하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 또 다른 곳에서 5분 뒤에 사고를 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사람은 이제 한 2에서 30m 앞에서 좌우로 손을 흔들면서 저한테 약간 비키라는 듯이 손짓을 했어요. 저는 근데 인도랑 자전거 도로 사이에 실선도 밟지도 않았고 넘지도 않았고, 근데 그 사람 옆에 지나갈 때쯤에 그 점프를 해서 저의 오른쪽 가슴하고 그 오른쪽 쇄골 쪽을 발로 찼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넘어졌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봤더니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뛰어가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걸어가 그냥. 아주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죠. 다행히 이제 이번 피해자는 친구랑 같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친구가 계속 뒤에서 영상을 찍었던 모양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한 20-30m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손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비키라는 식으로. 근데 그냥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날아차기로 가슴하고 쇄골 쪽을 공격을 했고요. 자전거에서 떨어질 때 머리 쪽부터 떨어질 때 헬멧 안 쓰고 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걸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112에 신고를 하면서 친구에게는 영상을 찍으라고 하면서 가해자들을 따라갔던 겁니다. 자, 또 다른 이 날아차기 피해자는 가해자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경찰과 통화를 하면서 실시간 위치를 전송하면서 빨리 좀 와주세요 했다는 겁니다. 결국 잡혔죠. 네,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고 이 가해자와 피해자 20대 이 피해자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가해자가 경찰에 잡힌 후에도 심각성을 아는지 계속해서 웃는 태도로 이렇게 일관을 했다고 하고요. 또 한쪽 손에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크게 박장대소까지 했는데 현행법으로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진짜 웃고 있어.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화가 나서 항의를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목격자들 이야기를 좀 더 말씀드리면 이 50대 피해자 아내가 저 사람을 좀 잡아달라고 외쳤다고 했잖아요. 네. 이 주변에 있던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가해자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더니 동작대교에서 한 사람이 또 날아차기를 당하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목격자에 따르면 여의도 부근에서 이미 한 명이 날아차기를 당했었다고 합니다. 와우. 그러니까 모두 3명이 날아차기 폭행을 당한 거고요. 여의도와 한강철교, 동작대교 순으로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날아차기를 했던 겁니다. 이 피해자들은 만약 여성이나
가장이나 아이들이 당했다면 정말 크게 다치고 생명까지 위협을 했을 거다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연쇄 나라차기범. 실실 웃고 있는 거 지금 보셨죠? 저 지금 방송 중에 좀 약간 좀 소름이 돋았는데 왜 저랬을까요? 자, 현장에서 경찰에게 그 이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니, 내가 피해자예요. 자, 그 대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방금 탔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저예요. 예로 탔는데 제 보행자들을 가는데 제 앞으로 왔어요. 달리차게 탔는데 제 앞으로 와서 아니 여기 자전거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데 이만큼 길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비켜달라고요. 한 대 오는데 비켜달라고 했는데 이쪽으로 바짝 붙어서 오니까 제가 발로 깠다고요. 아, 뭐예요, 교수님? 저 사람 지금. 참 저 사람 이 발상이 참 어떻게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네요. 남을 때리고 난 뒤에 저 사람의 몸이 내 뭐 주먹을 대었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 사람이 얘기하는 나는 피해자다. 또 자전거가 자기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발로 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저게 영상이 없었으면 그렇죠. 그냥 완전히 저 사람 말이 그대로 먹어 들어갈 겁니다. 직접 이제 한번 보시면은 아까 저기 실선도 넘지 않았고 자기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오는 그 자전거를 갖다 걷어 찬 것인데 실제로 이 사람 그 20대 피해자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 폭행 당해 가지고 다리, 무릎, 손목 타박상 입었고 휴대전화 그리고 자전거 당연히 파손됐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좀 다른 차원으로 봅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칼만 안 들었지 흉기만 안 들었지 일종의 이상동기 범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선택해서 그 공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20km 정도 최대 20km지만 지나가는 자전거를 탄 사람의 가슴이라든가 이 쇠고를 갖다가 발로 차는 이 행위는 넘어져서 저분이 진짜 뭐 헬멧을 쓰지 않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아마 그 넘어지고 황당해하는 것을 보고 아주 떠날 때 그 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저 블랙박스의 당사자인 저 50대 피해자의 상태는 더 심각합니다. 그 아내분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어깨는 쇄골이 완전 부서졌다고 그래요. 쇄골. 생각보다 이게 많이 골절이 너무 심해서 저희 남편은 밑에다 하나를 더 댔고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는 동안은 90도 이상 팔을 들 수가 없대요. 저희 신랑이 요리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장에서도 오래 기다려줄 수 없으니까 이제 퇴사 이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자, 결국 수술을 오늘 받으셨다는데 이 진짜 좀 힘든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지만 쇄골이 굉장히 약한 뼈거든요. 여기가 골절이 생기면서 철심을 2개 박는 수술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치된 데 6개월에서 1년가량이 걸리는데 왼쪽 팔을 들면 안 된다 그랬대요. 재활하는 동안에는. 근데 직업이 요리사 분이라서 직장에서 좀 퇴사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수술해야지 재활해야지 퇴사하게 되면 또 이게 생활이 곤란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한순간에 이 한 사람의 일상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겁니다. 아내분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다고 하고요. 이거 어떻게 이 손해를 메울지 정말 저도 좀 화가 나네요. 자, 박 변호사님. 예. 그 실실 웃고 있는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예. 아, 진짜 이게 거의 뭐 연쇄 나라차기범 그리고 무슨 약간 패스 계열 같아요. 무차별 범죄, 이상동기 범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50대 이 아내분 얘기에 따르면 참고인 조사 받으러 오라고 경찰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실실 웃는 이 가해자 이미 동행해서 조사 마친 다음에 풀어줬다고 해요. 예? 그리고 경찰에 신고된 피해자는 일단 2명이라 하는데 일단 3명 정도가 기본적으로 피해자고 이 인근 CCTV나 목격자 진술하면 더 많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아주 중상해를 지금 가한 상황이에요. 본인은 뭐 도로 그 변을 침범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요. 영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오다가 그냥 날라차리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아주 큰 상해가 지금 입은 상황이면 저는 동기도 그렇고 상습적인 측면 봤을 때는 이거는 구속을 좀 고려를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지난 20일 하루에만 3건의 범죄, 물론 경찰에 신고된 피해자는 2명이지만 과연 지난 20일 하루에 저 짓을 다 했는데 다른 날에는 안 했을까요? 자, 비슷한 피해를 당했는데 뭐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서 아니면 피해가 경미해서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서초경찰서 꼭 좀 신고를 하십시오.